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3일 동안 운동을 하고 하루 이제 웨이트를 하지 않고 조금은 다른 형태의 운동을 해줌으로써 적극적인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이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웨이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저항성 운동을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순환계, 호흡계 외에 조금은 더 능동적인 어떠한 이런 자극,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기를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하실 때도 반드시 심폐 트레이닝이 조금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보셨듯이 3000m 바이크를 활용해서 3000m를 인터벌식,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벌 중에서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일단 조금은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운동에 근접한 인터벌로, 그러니까 하프 인터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의 운동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는 일단 3000m를 제가 갖고 있는 최대 체력, 그러니까 최대 운동이란 게 있고 최대하 운동이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대 운동이란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조금 최대한 뭔가를 힘을 냈을 때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면요, 최대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 최대 운동이란 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은 이제 목표로 하는 바, 그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훈련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하 운동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기록, 만약에 그걸 100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유산소적인 훈련 시스템과 심폐 트레이닝의 이제 중간 정도에 되는 역할로, 내가 만약에 그동안 조금 뭐 젖산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쌓였다고 하면 그걸 좀 제거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해줄 뿐더러 또 심폐 기능이나 이런 유산소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0m 정도 기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고 약 한 4분 30초, 그러니까 초 단위로 따지면 한 270초에서 280초 딱 그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100이라고 만약에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80%에서 70%, 네, 그러니까 약 한 80%라고 만약에 뭐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5분 24초, 그리고 70% 정도, 이제 진짜 완전 거의 유산소 운동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약간 땀을 많이 뺄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약 5분 51초. 그래서 작게는 약 한 5분 페이스에서 길게는 5분 51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벌 중에서도 이제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일단 쭉 조금 에너지를 쓰고 이제 쉬는 시간을 완전히 조금은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저게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저는 바이크 에르그를 가지고 훈련을 할 때도 일단 부하 자체는 거의 10에다가 거의 세팅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피드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파워적인 이제 측면에서 근력 자체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겠지만 뭐 스피드적인 측면에도 또 맞출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리다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파워라는 개념에서 운동을 할 때 이 스피드와 이 근력, 이 두 가지의 포커스에서 어떻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은 복잡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세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휴식 시간은 각 한 세트당 4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소적인 훈련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많이 맞추실수록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시간 대비
휴식 시간의 비율을 최대 1,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분 정도의 운동을 했다? 그러면 휴식 시간 자체의 범위를 1 이상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유산소 훈련 프로그램의 그 훈련 대비 휴식 시간, 그러니까 운동 시간 대비 휴식 시간의 비율은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적인 운동을 많이 반복을 하실 때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 휴식 시간에 대한 비율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도 유산소라는 운동 자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대한 뭐 강도라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하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시간 자체도 오래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세트는 5분 2초에 딱 끝냈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기록, 그러니까 270초에 기본적으로 5분 2초니까, 그러니까 제가 4분 20초 정도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최대 기록에서 한 40초 정도를 뒤지는 기록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쉽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폐 트레이닝 자체랑 유산소를 조금 이렇게 지금처럼 컴플렉스적인 형태로 조금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2장 1회에서 2회 정도는 이런 형태의 비슷한 훈련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또 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냥 한 세트당 얼마나 끝났는지 조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세트가 끝났고요. 이제 엄청 이제 힘들어 하는 게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5분 1초 9.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세트에 들어왔고요. 이제 진짜 조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시간 자체가 짧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시간에 대한 지루함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또 정신적으로 유산소적인 훈련을 할 때는 심하게 압박감으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세트도 5분 2초에 끝냈고요. 지금 거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한 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마지막 또 화이팅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능동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도 엄청 큽니다. 끝났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 자체를 짧게만 해서 끊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 탔습니다. 5분 4초로 마무리했네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냈고요. 이제 마지막은 그냥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적인 차원에서 그냥 1000m를 세팅하라고 사실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또 1000m를 세팅하고 딱 타려고 하고 또 시간을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 자체는 5000m만 두고 조금 끝냈습니다. 확실히 훈련적으로 이제 운동하다가 이렇게 조금 그냥 이제 부하도 살짝 낮추고 이제 속도 자체 제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고 많이 이제 낮춰놓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편하다는 걸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팅을 해서 반드시 훈련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 다음번 영상으로는 이제 잠깐 휴식기를 가졌고요. 이제 캐틀벨 스네치 100개를 이제 5분 안에 하는 걸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착안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이미 1차 훈련에서 바이크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다 에너지를 조금 소진시켰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100% 시작한다거나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걸 좀 해보고 싶었던 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대에 이렇게 적극적인 휴식이나 이런 걸 가져가는 그 시간대는 캐틀벨과 이제 역도,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형태의 어떠한 그냥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뭐 새로운 이런 자극을 준다던가 아니면 조금 피로도를 회복시키다던가 약간 이런 개념에서 조금 접근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제 캐틀벨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자세가 되게 많이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한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도구 같은 걸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다루다 보면 자기 몸에 조금은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반드시 조금 다루고 그 이후에 뭔가 조금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킬 트레이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이 이 피지컬, 그러니까 체력적인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스킬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될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농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가 뭐 기본 자세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생각하는 그냥 기본 어떠한 조금 올바른 틀이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훈련 자체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혹은 그런 자세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슛을 뭐 100번을 쏘고 200번을 쏘고 300번을 쏘고 400번을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만약에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떠한 자세나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속도에서도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 몸이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패턴 자체에 되게 많이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슛에 대한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슛에 대한 정확도가 월등하게 나중에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라는 건 내가 연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연습 자체가 다 끝나고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저희 이제 이 뇌라고 하는 데에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어떠한 연습을 했거나 어떤 패턴에서 뭔가의 활동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몸 안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 되다 보면 나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뭐 어떠한 상황에서라고 그냥 이렇게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다양한 변수에서 정확도 높은 슛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캐틀벨을 갖고 운동을 하다가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캐틀벨을 많이 만지고 이제 많이 다루고 이런저런 캐틀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패턴의 운동들을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다 보면 내 몸에는 내가 지금 캐틀벨을 갖고서 운동했을 때에 어떠한 뭐 필요한 이제 근육근에 대한 뭐 어떠한 개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퀴즈 드렸죠. 그러니까 캐틀벨과 덤벨 자체에 만약에 내가 운동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예, 캐틀벨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캐틀벨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덤벨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캐틀벨을 갖고 내가 어떠한 운동들을 했을 때에 저희 몸에서 느끼는 이런 자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던가 뭔가 몸에 잡아줘야 되는 이런 안정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덤벨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도구를 갖고서도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도구를 갖고 이제 뭔가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이런 뭔가가 내 몸에 조금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 조금 다른 운동, 그러니까 다른 도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운동을 하시면 네, 엄청나게 또 도움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계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몸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뭐 내가 축구를 되게 잘해서 축구의 어떠한 그런 감각들이 뭐 발길질이라던가 뭐 트래핑이라던가 뭐 슛이라던가 뭐 드리블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요인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 농구나 이런 것도 잘할 확률이 혹은 남들보다 빠르게 배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희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올바르게 하는데 뭐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그 다음번에 제3국어를 하든 제4국어를 하든
처음에 배웠던 그 시간보다는 월등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배우는데 뭐 2년 걸렸다. 그럼 뭐 일본어 배우는데 뭐 1년 6개월, 그 다음 언어 배우는데 뭐 1년,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되게 빨리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딱 5분 걸렸어요. 5분. 그리고 혹시나 또 지금까지 개수를 세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100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96개를 했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서 이제 100개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캐틀벨을 활용해서 또 다른 동작, 이제 윈드밀이라고 하는 동작, 그때도 한번 잠깐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몸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몸통 자체에 날개뼈를 붙여놓고 저렇게 팔을 올려서 어깨 관절 자체에서도 저 위치에 대한 감각, 조절 훈련이 잘 되게끔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복부에 대한 안정성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적으로 내 몸을 좀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부하 자체가 항상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실리셔야 더 이제 감각 자체가 되게 민감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서 캐틀벨을 조금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나서 뭐 바벨이나 덤벨 이런 걸 갖고 이제 운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셨다면 다른 소도구나 혹은 이제 다른 운동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해 보시면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배우신다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예.